이번 영상은 다이아클론 로봇베이스 GX 로얄 디펜더의 합체편입니다. 앞서 리뷰한 분리편 이 클라우드 아크로스와 그라운드 다이온의 분리편 보고 오시면은 더 재밌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뷰 역시 베스트합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합체를 해봐야겠죠. 이거 합체 명칭도 있어요. 로봇베이스 그랑크로스. 두말할 거 없이 바로 합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근데 합체도 약간 모드가 두 가지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완전한 로봇베이스 형태가 있고요. 그 중간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상체만 올라가서 하체는 변형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걸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그라운드 다이온 뒤에 있는 날개를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 레이더 부분도 이 레이더 금색 부분이 바깥으로 가게 한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 넣어주죠. 일단은 이 상태로 대기. 그리고 제가 1편에서 이야기했었죠. 이 클라우드 아크로스의 랜딩 기어에 보면은 여기에 스프링 고정 장치가 있다고 이렇게. 근데 이 스프링 고정 장치가 랜딩 기어가 접히게 되면 작동하지 않는다. 스프링을 아예 작동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튼튼하게 고정된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이 고정만 하는 겁니다. 고정 부위는 총 4군데, 정면에서 보이는 이 사각 구멍, 그리고 옆에서 보이는 이 직사각형의 구멍. 그래서 랜딩 기어들을 이 위치에 맞춰서 올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 앞쪽 랜딩 기어 옆으로 접어 올려주고, 뒤쪽 랜딩 기어도 앞으로 접고, 반대쪽도 접고, 이렇게 해서 이동 요새 GX 모드! 정말 말 그대로 다른 변형 없이 둘이 도킹만 한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 상태로도 하나의 거대한 요새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상체만 변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변형 가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상체는 올려놓고 변형하는 게 편해요. 이게 불리한 상태에서 상체 변형하고 올리려고 그러면 좀 불편하거든요. 사이즈가 크니까. 대신에 하체는 불리한 상태에서 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모드 보고 일단 상체는 잠시 분리할게요. 자, 먼저 위에 있는 착륙장, 뒤쪽에 있는 조인트, 락을 풀고 앞쪽으로 슬라이드. 그리고 이 착륙장은 이렇게 위로 다시 돌려줘도 되고 그냥 그대로 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팔과 무장의 조인트, 락을 풀어주고요. 무장이 있는 백팩 쪽은 잠시 이렇게 각도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팔꿈치 마저 펴주고 어깨를 돌려서 팔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준 다음에 내립니다. 그 다음 바깥쪽 무장을 손잡이 삼아서 이렇게 외장 열어주고 안쪽에 수납되어 있던 주먹까지 전개하고 다시 닫고 접고 그리고 상박을 돌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라이드 그리고 락을 풀고 백팩 돌려놓고 팔꿈치 펴고 어깨 돌리고 팔 내려서 해치 오픈 주먹 꺼내고 닫고 접고 돌리고 그리고 로봇 베이스의 머리는 앞쪽으로 슬라이드 180도 회전 그리고 다시 뒤로 뒤쪽으로 접혀져 있는 메이저 폴을 앞으로 돌린 다음에 건어 브릿지를 조인트에서 풀면서 이 아래쪽에다가 슬라이드 고정 그리고 머리는 다시 앞으로 전진 그리고 이 뒤통수 외장을 잡아 들면서 아래쪽을 잡고 위를 들어서 락을 풀면서 로봇 베이스 헤드 완성! 이동 요새 GX 전투 모드! 지금 팔 밑에 전개한 캐논도 그렇지만 손가락도 다 손가락 끝이 무장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든 화기를 사용한다라는 느낌의 전차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동 요새 GX. 근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상체만 로봇 베이스 형태로 변형을 완료한 상태인 거거든요. 이제 완전한 상태를 만들려면은 하체도 변형을 시켜야겠죠. 근데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하체는 상체가 있으면 변형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분리시켜 주겠습니다. 앞쪽 랜딩 기어 다시 내려줘서 락 풀고 이 뒤쪽 역시 락을 풀어야겠죠. 양쪽 다 락 풀고 뒤쪽을 잘 잡고 들어 올려주면은 분리. 오케이. 그럼 이 상체는 잠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라운드 다이온 변형시켜 주도록 합시다. 일단은 뒤로 먼저 가서 아까 날개 접어놨고 레이더 접어놨고 무장들도 전부 다 수납되어 있고 뒤쪽에 데크들에 있는 난간을 다시 접어줄게요. 슬라이드 접고
뒤로 접고 뒤로 접고, 그리고 리프트 발판도 밀착. 그리고 제가 분리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메인 브릿지는 잠시 빼놓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앞쪽 요 캐터펄트 부분 일단 들어 올려 놓고, 그리고 앞쪽 이게 발이죠. 발목도 위로 일단 세워 놓습니다. 이렇게 90도. 그리고 뒤로 가서 이제 후방 데크 락을 풀어 놓고, 좌우로 살짝 갈라서 리프트 락도 풀어 놓고, 여기서 꿀팁! 이게 기본적으로는 펼쳐져 있는 다리가 가운데로 모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동시에 모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일단 들고, 뒤꿈치 같은 경우도 일단 90도 이렇게 들어줘야겠죠. 그리고 아까 발 앞쪽을 펴놨잖아요. 세우세요. 이렇게 세운 다음에 다리 뒤쪽이, 여기는 연결이 안 돼 있단 말이죠. 여기 연결돼 있는데, 그래서 이 한쪽씩 그냥 이대로 밑으로 내려요. 그리고 고정하면 됩니다. 다시 위로 접어주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밑으로 내려버리면 된다. 그러면 이제 브릿지 쪽이 인사하고 있는 모양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뭐 이제 무릎 세워주면 되죠. 이제. 무릎 세우고 세워서 고관절도 들어줍니다. 으쌰. 그리고 펼쳐둔 정강이 아머 닫아주고, 사면 주포는 방향을 돌려서 위로 슬라이드 해서 다시 닫아주고. 자, 이러면 다리 아래쪽은 됐고요. 자, 위로 올라가서 리프트는 밑으로 그대로 밀착해서 접어주고 그대로 위로 슬라이드 시켜줍니다. 그리고 양쪽에 뒤쪽 스커트는 접죠. 그대로 이제 붙어있던 다리에 가르고, 고관절 한 클릭 벌리고, 발목도 한 클릭 안으로 꺾고, 허벅지도 한 클릭씩 돌리면 그라운드 다이온의 변형이 끝났고요. 빼놨던 메인 브릿지 다시 넣어줍니다. 완성! 그럼 다시금 상체와 도킹! 다시 락 걸고, 뒤쪽에 락도 걸고, 완성! 로봇 베이스 GX 로얄 디펜더! 우와! 불타오른다. 이건 진짜 와 대박이다. 근데 진짜 신난다. 이 뭐랄까, 이 벅차오르는 이 마음. 근데 이거는 확실히 정면도 좋긴 한데요, 요렇게 측면도 살짝 45도 각도, 요거 진짜 묵직해 보이고 멋진 그런 모습이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대박이에요. 뭐 아무튼 완성을 했으니까 한번 봐야 되는데, 자, 보고 또 봐도, 제가 리뷰 준비하면서도 합체했다 풀었다가 한번 두세 번씩 해봤거든요. 쭉쭉 해봤는데 몇 번을 해보고 몇 번을 봐도 진짜 이건 로봇 장난감의 극이다. 약간 로봇 장난감의 그 특히나 합체 로봇, 합체 로봇 장난감의 종착지가 아닐까? 이것이 꿈이자 이것이 극이고, 이것이 모두가 바라던 희망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리뷰 준비였어요. 뒷모습마저도 이뻐요. 깔끔해요. 진짜 로봇 베이스 전설이다. 이게 괜히 다이아 클론이 그 트랜스포머의 기원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상님 아니에요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커도 너무 큽니다. 사이즈 바로 재보도록 합시다. 이게 카탈로그상으로 60cm가 넘었거든요. 야, 저 메이저포,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메이저포 끝까지가 62cm쯤 되네요. 정면에서 보니까. 와우. 그러면 뒤에 있는 프리존 빔 캐논 64cm 정도 됩니다. 이게 로봇이지. 야, 그 어떤 걸 가지고 와도 비교가 안 되겠네요. 자, 그럼 머리부터 좀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머리는 전신의 그 어떤 것보다도 파란색이 많은 부분입니다. 메탈릭 블루 도색으로 잘 도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머리야말로 다이아클론의 근본, 그 다이아클론 로고에 있는 그 머리입니다. 이 머리가. 그러니까 다이아클론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일단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머리 양옆에 있는 거는 초전자파 멀티레이더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 위에 우뚝 솟아 있는 거는 짠짠 메이저 캐논포. 이것도 무장입니다. 그래서 총구 디테일이 있어요. 여기에 또 재밌는 게 머리 돌려보면은 이 뒤통수에 작은 클리어 파츠 하나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이죠? 레버거든요. 이게 무슨 레버냐? 바로 프로텍트 바이저. 처음에는
이게 무슨 선글라스도 껴? 막 이런 생각했는데 프로텍트 바이죠. 그러니까 머리에 광학 센서다 뭐다 이런 게 많으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한 바이저인 거예요. 이런 설정까지. 그리고 그 설정을 이런 기믹으로 만들어 놓은 이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였다. 그리고 이 정수리 부분에 또 클리어 파츠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다가 빛을 쏘면 짠! 이렇게 빛이 클리어 파츠를 통과하면서 눈이 발광하는 효과를 볼 수 있죠.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는 무지막지 크더라. 이게 좋은 게 일반 형광등 아래에서도 어느 정도 발광 효과가 있거든요. 내가 이걸 아예 가리면 모를까 조금이라도 빛이 있으면 좀 효과가 있어요. 이게 옛날 90년대 왕구부터 쭉 있었던 그런 기믹이라서 잘 기억하고 있죠. 지금도 다이아클론이 계속, 정확히는 타카라토미 상품들이 이런 게 많아서 되게 재밌어요. 뭐 아무튼 머리 부분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 얼굴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죠. 되게 진중한 스타일의 얼굴입니다. 턱 쪽에 빨간 색깔 줄무늬 있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무엇보다 이 오똑한 코, 그러면서 각진 코, 이것도 좀 미남 포인트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참고로 이 메이저 캐논4 바로 앞에가 스틸 시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다이아클론 대원을 올릴 수 있죠. 또는 이 머리 바로 앞쪽에, 그러니까 이 금색 파츠 바로 뒤가 또 스틸 시트라서 이렇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뭐 어디다 세워도 참 좋긴 하네요. 뭐 그거 아니면 이 뒤도 있어요. 이 뒤. 이 레이더 뒤에도 스틸 시트예요. 그리고 몸통부터는 우리가 계속 1편에서 봤던 그 뭐 클라우드 아크로스의 형태라든가 아니면은 그라운드 다이온의 형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볼게요. 일단 여기가 메인 브릿지잖아요. 그럼 메인 브릿지 못 엽니까? 당연히 열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앞으로 나왔어도 이 해치는 전혀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치 오픈이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단 편하게 보기 위해 머리를 뒤로 잠시 슬라이드해서 해치 아예 분해를 시켜줄게요. 요 기믹은 전에 봤죠? 1편에서 했던 겁니다. 무엇을 보기 위해서냐? 이 엘리베이터 기믹, 여기도 쓸 수 있습니다. 합체를 했는데 쓸 수 있어요. 바로 아까 머리 위에 올렸던 대원을 여기 태워보겠습니다. 짠! 태워주고. 자, 잘 탔죠? 문 닫아주고, 잘 닫아주고, 이 화면상 우측 뒤에 있는 이 다이얼이 엘리베이터 상하 움직여주는 레버였어요. 그러면 레버를 바깥쪽으로 돌려서 내려갑니다. 짠짠짠!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여기 그라운드 다이온의 메인 브릿지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제 위쪽 메인 브릿지, 아래쪽 메인 브릿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라 그러면은 잠시 다시 엘리베이터 올릴게요. 이게 올리고 보면은 이 사령 셔틀이죠. 메인 브릿지 뒤쪽에도 해치가 있었잖아요. 이 해치랑 엘리베이터랑 좀 간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베이터를 제대로 쓰려면 이 해치를 오픈을 해놔야 됩니다.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밀면서 내려와요. 이거를 이거 볼게요. 엘리베이터를 내려보면 내려오면서 탁 걸리죠. 그래서 밀면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래도 확실히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는 건 참 재밌는 것 같네요. 그리고 허리 및 골반은 그라운드 다이온의 중앙 유닛이었습니다. 근데 이 메인 브릿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엄청 락이 걸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면 뺄 수 있어요. 약간 비상탈출용 셔틀 같다는 느낌도 조금은 있어요. 물론 복부 쪽에 해치 오픈 경납고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클라우드 아크로스의 바닥면에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저는 이제 뒤집어 봤던 부분인데 여기는 클리어 블루 파츠라든가 좀 쓰였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러면은 집광, 발광, 빛을 쏴보면 빛난다. 가까이 가보면 역시 빛을 쏘니까 파란색이 빛나는 모습. 이건 확실히 티가 많이 나네요. 그리고 팔 하박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가려져 있던 부분, 여기도 약간 스러스터 형태의 모습이에요. 안쪽은 주황색으로 도색 잘 되어 있는데 여기도 꽤나 디테일한 모습이긴 합니다. 바깥쪽 같은 경우도 여기 금색으로 부분 도색된 부분도 있고요. 요 안쪽은 메탈릭 블루네요. 그리고 뒤쪽으로 무장인 슬리브 캐논이 접이식으로 이렇게 뒤에 수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손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손. 기본 전지가동식 손입니다. 이렇게 쫙쫙쫙 펴서 짠! 검지손가락이랑 새끼손가락은 벌릴 수도 있어요. 손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 손목도 라쳇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손가락, 손등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잘 보면 이 친구 손가락 끝부분도 무언가의 무장처럼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일 레이저 4라는 이름의 무장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손바닥에도 작은 스틸 시트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대원을 착 하고 올려줄 수 있습니다. 대각선이라 좀 위험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손바닥에 대원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손등에 있는 또 하나의 무장, 전개! 너클 그라비톤! 약간 중력장을 사용한 빔 무장이라고 봤는데 이거 역시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손등 위쪽도 클리어 파츠, 발사하는 부분이 클리어 파츠. 그래서 이렇게 빛을 갖다 대면 번쩍하면서 빛나는 이제 손등 빼면 어두워지고 좋고요. 그리고 뭐 허벅지야 뭐 이미 전함 때 봤던 거니까 그라운드 다이온에서 봤던 그 계단 같은 스타일의 금색 부분, 뒤쪽 같은 경우는 아마 가려져 있었어 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 이쪽도 좀 더 기계적인 그런 거대한 실린더 같은 디테일이랄까?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의 디테일도 굉장히 좋아해서 좀 반가운 느낌? 확실히 밋밋한 것보다 훨씬 좋지 않아요? 그리고 무릎 아래쪽으로는 이제 그라운드 다이온의 전함 앞쪽이죠. 그래서 이미 봤던 것들이긴 하거든요. 뭐 앞쪽은 캐터펄트 또는 활주로 형태이기도 하고 위에는 사면 주포가 있고 바깥쪽으로 부포, 그리고 이걸 열면 리볼버 미사일 포드, 이런 부분도 다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여기가 아까 후방 데크였던 부분인데 이제 접히면서 깔끔한 외형이 됐어요. 거기다가 승함 계단도 그대로 있는데 옆으로 펼칠 수는 없습니다. 옆에가 막혀가지고 돌질 않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라 그러면 역시 발. 이 발만으로도 거대한 탱크 아니면은 무슨 전차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앞뒤에 있던 궤도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더욱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거든요. 육중한 느낌, 묵직한 느낌, 그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앞쪽에 있었던 함수 경납고 있죠. 이렇게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함수를 쓸 수 있다면 원래 한미 경납고였던 부분 뒤꿈치가 됐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거우니까 뭐 격하게 보긴 힘들겠지만 가볍게 가동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목은 편안하게 돌아갑니다. 180도 돌아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포인트, 이 친구 목을 들 수도 있습니다. 드는 만큼 살짝 뒤통수 쪽을 들어서 조금이긴 해도 뭐 고개를 살짝이나마 숙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팔은 라쳇으로 아주 튼튼한 형태로 팔을 들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백팩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깨를 뒤쪽으로 이동시킬 때 걸린단 말이죠. 이럴 때는 뒤에 있는 꼬리 날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백팩 자체에도 관절이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접어줄 수 있어요. 접고 나도 이제 머리 쪽이랑 대단히 간섭이 있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접은 상태에서 팔을 들면 어깨 뒤쪽 간섭 없이 편안하게 팔을 들고 이렇게 쭉 돌려버리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라쳇 자체가 생각보다 각도가 촘촘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튼튼해가지고 되게 좋네요. 그리고 팔 옆으로 드는 부분도 튼튼한 라쳇. 으쌰! 이렇게 90도보다 한 클릭 더 딱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팔은 상박에 이렇게 회전축 라쳇으로 튼튼하게 여기도 적당히 촘촘하면서 튼튼한 라쳇 좋고요. 여기도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은 회전하는 부분에 약간 터빈스러운 디테일이 있어서 이런 것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단일 관절 역시 튼튼한 라쳇 90도보다 한 클릭 더 올라옵니다. 전반적으로 90도까지만 움직여도 될 법한데 한 클릭 더 들어가면서 그래도 좀 더 많이 움직이는 그 느낌이고요. 그리고 손목 역시 이렇게 라쳇으로 되어 있습니다. 튼튼하게 회전합니다. 대신에 뭐 꺾는 거나 이런 건 안 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우리의 로봇 베이스 허리 회전도 있습니다. 빰. 짠짠짠. 허리 역시 라쳇으로 소리가 그냥 막 우와. 경쾌하죠? 다음은 고관절인데 여기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무겁다 보니까 조심히 좀 만지는 게 좋겠죠. 일단 다리 드는 거 역시나 튼튼한 라쳇으로
이렇게 90도까지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마 다리가 버티지 못하... 조금 버티는구나 그래도. 우와. 근데 무릎이라든가 버텨주네요 그래도. 그리고 다리 옆으로. 으쌰. 역시 90도까지도 문제없이, 그리고 버텨주기까지 잘 되고요. 그리고 허벅지 회전 역시 튼튼한, 아주 튼튼한 라쳇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이거든요. 엄청 많이 굽혀져요 이거. 이렇게 좀 옆에서 보면은 거의 뭐 종아리가 허벅지에 닿을 정도로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발목은 회전까지는 역시 무리고요. 그래도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튼튼한 라쳇을 통해 꺾어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접지력이 좋아요. 발도 크다 보니까 더욱 그렇죠. 그리고 움직일 때는 앞쪽과 뒤쪽이 별도입니다. 움직일 때 두 군데 다 움직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약간 발등을 편다는 느낌으로 가동도 시켜줄 수 있고, 굽히는 걸로도 한 클릭 정도는 더 굽혀지기도 합니다. 또 놀라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덩치가 무릎 꿇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원래라면 매뉴얼도 그렇고요, 관절 보조 파츠 있죠, 이 록 파츠, 이거 쓰라고 되어 있는데 안 써도 일단 되기는 합니다. 근데 안정적이게 하려면 역시 쓰는 게 좋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록 파츠 사용 방법 다시 한번 보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먼저 스탠딩 포즈를 취할 때 이 록 파츠 사용 방법입니다. 뒤로 가서 뒤쪽 스커트를 열고, 지금 이 고관절과 골반 틈새, 이 틈새를 메꿔주는 서포트 파츠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끼우고요, 양쪽 다 끼우고 스커트 내리고, 그리고 무릎 뒤쪽으로 록 파츠. 록 파츠 자체도 두께가 위아래가 다르죠. 두꺼운 쪽이 위로 가게 해서 고정은 이 프레임의 중간 부분. 장착, 장착. 이렇게 하면은 무릎이 뒤로 굽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머를 열고 무릎 앞쪽에 끼울 록 파츠 역시 고정은 이 위쪽, 여기 프레임에 끼워줍니다. 장착. 두 군데다 장착하고 다시 아머 닫고. 자, 이렇게 하는 걸로 무릎이랑 고관절이 더욱 견고하게, 흔들리는 것도 거의 없이 딱 튼튼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에서는 이 록 파츠를 무릎 꿇기 할 때도 쓸 수 있다고 해요. 일단 다시 다 제거할게요. 이때는 록 파츠 딱 2개만 씁니다. 이제 골반을 잡아줄 파츠랑 그리고 무릎 앞쪽을 잡았던 파츠입니다. 근데 이 앞쪽을 잡았던 파츠를 이번엔 뒤에 끼울 거예요. 그리고 끼우는 다리는 무릎 꿇기 하려면 한쪽 다리는 앞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들지 않는 다리를 고정하는 겁니다. 자, 왼쪽 다리를 안 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 무릎 앞에 끼웠던 거는 이번에는 이 넓은 쪽이 위로 가게, 그러니까 아래쪽 관절만 쓰고 위쪽 관절은 안 쓸 거죠. 그렇게 해서 고정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뭔가 핏하게 끼워진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아마 밑에서 올라오는 걸 잡아준다라는 느낌으로 끼운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이거는. 자, 다시 무릎 꿇기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무릎 뒤에 끼운 그 작은 파츠는 더 밀려 올라오는 걸 막아주는,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무릎이 더 굽혀지지 않게 스토퍼 역할을 해주는 느낌으로 들어가네요. 중간에서 딱 멈출 수 있게, 그런 느낌. 자, 그러면은 아직까지 보지 않은 무장 기믹 하나가 남았거든요. 그거 보고 액션 보도록 합시다. 바로 프리존 빔 캐논 GX 전개 기믹. 이게 또 한 물건 하거든요. 진짜 멋있어요. 자, 일단은 백팩에 있는 날개를 수직으로 세워놓고요. 그리고 백팩도 수직으로 세워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팔 들 때 뒤로 한번 접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접는 기믹을 한번 써주고요. 빔캐논을 장비할 손은 집어넣어줍니다. 회전 딱 넣어주고 닫고, 그리고 그대로 팔 들고 팔꿈치도 90도 들고 완전히 뒤로 돌려줍니다. 팔이 수평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백팩의 빔캐논을 다시 원위치. 그러면 이 팔 앞에 있던 조인트랑 이 빔캐논의 연결부가 일직선이 됐고요. 빔캐논 앞에 있는 커버를 열고 빔캐논을 위로 슬라이드. 이때 슬라이드 하면서 이 손목에 있었던 조인트에 착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는 벌려놓은 커버를 다시 닫고 접혀있던 빔캐논을 펼치고 그대로 슬라이드 조인트를 빼주면서 다시 팔을 앞으로
짠! 요렇게 마치 몽둥이 같은 비주얼이 되어버리긴 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이 팔에 보면 바깥쪽에 이게 또 고정장치입니다. 풀어줍니다. 안쪽에도 있어요. 바깥쪽과 안쪽 다 풀어주면 보이나요? 고정되어 있던 외장이 슬라이드 되고요. 슬라이드해서 펴고 다시 넣고 고정핀으로 고정, 마무리로 트리거로 전개! 프리존 빔 캐논 전개 완료! 이런 식으로 양팔 다 시퀀스대로 움직여서 장비해 줄 수 있습니다. 무기 빼가지고 손 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무기 장착 시퀀스를 만들어 놔서 이게 다이아 클론이지. 진짜 재밌어요. 이런 시퀀스 하나하나가 진짜 재밌어요. 그렇게 프리존 빔 캐논 액션! 적을 향해서 와루다를 향해서 발사!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일제 사격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팔뚝에 접어놨던 이 슬리브 캐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펼쳐가지고 전방을 향해 있고, 허리에 있던 미사일도 전개했고, 발에 있던 미사일 포드도 전개했고, 주포, 부포 전부 다 정면을 향해 있습니다. 야, 장난 아닙니다 진짜. 우와. 진짜 다이아 클론은 이런 맛인 것 같아요. 가지고 노는데 이게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해야 되나? 진짜 장난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이아 클론 로봇 베이스 GX 로얄 디펜더 리뷰해봤습니다. 함재기가 없던 게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그렇지만 함재기가 없더라도 본체만으로도 압도적인 볼륨감에 압도적인 플레이 밸류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만지고 가지고 놀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물론 당연히 함재기 있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최종적으로 이렇게 로봇 베이스 GX로 합체하고 나면은 생각이 안 나요. 로봇 베이스 이거 너무 압도적이에요. 와, 장난 아닙니다 진짜. 뭔가 로봇 장난감의 그런 근본과 로봇 장난감의 또 끝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게 꿈이고 이게 희망이고 이게 극이다. 이것이 종착지였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와, 다이아 클론 로고에 들어갈 만하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보시.